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은 8월을 마감한 제 계좌 상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8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 위원들과 파월의 발언 후 시장이 다시 급락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지쳐버리게 만든 한 달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총 자산 역시 1억 4,600만원으로 내려갔으며 총손익 역시 마이너스 2천만원에서 마이너스 5,100만원까지 하락을 보인 한 달이었습니다. 현재 제 예수금은 2,100만원이며 10%보다 조금 높은 현금 비중을 보유 중입니다. 이제 월별 자산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을 마감했을 땐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했었죠. 이때 제 총 자산은 1억 1,700만원이었으며 5,600만원 손실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고 추가로 연준이 완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급반등을 보였던 7월이었습니다. 이 7월엔 제 총 자산이 1억 5,900만원으로 급등했고 총손익 역시 마이너스 2,300만원까지 줄어들었었죠. 총 자산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보다 4,200만원 자산이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8월엔 연준 위원들과 파월이 시장의 기대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대로 짓뭉개버렸습니다. 그 결과 총 자산은 1억 4,600만원으로 하락했고 총손익 역시 마이너스 5,100만원까지 다시 떨어졌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8월 정말 미친듯이 바빴던 한 달이었는데 이때 원화 채굴, 즉 소득을 높일 수 있어서 총 자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300만원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훗날 수익 극대화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첫 계좌 공개를 했을 때가 작년 10월입니다. 어느덧 웅주분들과 함께한 지 다음 달이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 제 총 자산은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현재 제 자산은 1억 4,6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부동산 투자금 3천만원 인출을 포함하면 1억 7,600만원이죠. 무려 제 계좌는 마이너스 5천만원까지 떨어졌음에도 제 총 자산은 5,500만원이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소득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근로소득 혹은 추가적인 부업소득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더욱 버티기 쉽고 경제적 자유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소득은 적은데 일도 하기 싫다면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웅주분들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는 기본이며 추가적인 월 소득을 늘려야 남들보다 세월을 덜 투자하고도 경제적 자유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웅줍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월 소득을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것을 선택할지, 혹은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세월이 남들보다 좀 더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자를 선택한 것일 뿐 정답은 없으며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 계좌의 세부 사항입니다. 7월 웅덩이 매매법 계좌와 거치식 계좌 모두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가 양전했었습니다. 이때 웅덩이 매매법 계좌는 마이너스 12%, 같은 시점에 시작한 거치식 계좌는 마이너스 20%죠. 하락장에서 왜 웅덩이 매매법이 좋은지 지금 제 계좌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같은 기간에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8월 마감 계좌를 살펴보면 웅덩이 매매법 계좌는 마이너스 28%로 급락했고 거치식 계좌는 무려 마이너스 35%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LD부터 살펴보면 66달러의 QLD는 64달러까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SO를 보면 다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8월 초 SSO는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에 진입했고 전 분할 매도를 통해 아주 소액이지만 현금 비중을 늘렸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웅덩이 매매법 계좌는 193주를 보였었지만 지금은 164주로 줄었고 거치식 계좌를 보면 132주를 보유했었지만 지금은 92주로 줄은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좀 더 줄여 했었는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8월 초에 할 수 있던 제 최선이었던 겁니다. 항상 그때 당시에 내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후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최근 급등하는 환율 때문에 제가 나중에 훗날 원화로 바꿀 때 대체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절반, 국내 상장된 환해지 상품에 절반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연금 저축을 시작했죠.
7월 마감할 때만 하더라도 7%를 보여주던 계좌가 연준 위원들과 파월의 발언으로 어느새 다시 마이너스로 돌입했고 전 다시 줍줍하며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원화 계좌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마감했을 땐 7%의 수익률이었지만 8월 마감할 땐 시장이 급락을 보이며 현재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까지 줍줍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8월 마감한 종목을 보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해지 상품에 새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쳐가는 하락장에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고통 없이 웅줍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 경제적 자유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제 시간 싸움일 뿐인 겁니다. 제 경제적 자유의 구체적 플랜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로소득 그리고 추가소득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는 내 투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과 같이 경제적 자유 계획을 시작한 후 그 시작 지점에서는 많은 비중으로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 투자가 점점 자리를 잡을수록 점점 내 소득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투자 초반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최소 월 소득의 60%는 반드시 투자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최소 180만원은 바로 투자 계좌에 넣어버리고 나머지 12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120만원이 너무 적다면 알바,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업으로든 월 소득을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월 소득의 최소 60%를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가장 중요한 세월을 활용하다 보면, 즉 웅줍 과정을 몇 년 혹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활용하다 보면 아무리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늘어나도 어느 순간 복리의 효과로 1년 투자소득이 1년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순간은 어느 순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위해선 10억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투자를 반복해야 하죠. 그리고 이 10억의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있어 세월은 무조건 활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죠. 5년 뒤라는 것은 현재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의 주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하락장에서 떠나죠. 지금 하락장을 만나도 결국 2027년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의 실패에 바로 눈앞의 손실, 즉 나무만을 바라보고 2027년의 주가, 즉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러한 상황인 거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오른쪽 깃발에 위치해 있는데 저 지점에서의 주가가 모든 것을 결국 결정하는데 지금 당장 내 계좌가 파란불이 켜지고 내 피 같은 돈이 하락하는 것을 보니 본전만 오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 웅덩이 구간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줍줍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하락장, 조정장에서 줍줍을 하고 장기 투자에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고 다짐해놓곤 결국 하락장, 조정장에서 줍줍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팔아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14번의 경기 침체를 다 겪어버린 워렌 버핏은 이번 2022년 하락장에서 미친 듯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워렌 버핏은 올해 내내 쇼핑 중입니다. 자신의 자산은 무려 60조 원이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순매수 중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워렌 버핏은 자산 60조가 증발하기 전에 왜 매도하지 않았으며 자산 60조가 증발했는데도 쇼핑을 하는데 고작 몇백만원, 몇천만원 손실 중인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어하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투자자의 마인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가 마인드 세팅을 해두어야 합니다. 내 자산의 등락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산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결국 우상향한다는 핵심을 이용해 그냥 이 자산이 싸졌을 때 더욱 줍줍하며 올라갈 땐 즐겨야 하는 것이죠. 변동성이 무뎌지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자본가들처럼 줍줍하고 세월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